자, 이제 지랄 맞은 세 문제를 풀어보고 진도 나가죠. 20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것도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함수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잘 정의가 돼 있을 때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건 이 함수의 최소값이 알파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조건을 지금 두 개를 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래? 라는 얘기였고, 지금 함수 fx라는 함수를 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그랬어. 이렇게. 그리고 gx를 정의를 하기를 0에서 x까지 ft dt 이거 적분해서 만든 함수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일까? 그렇지, 3차 함수야. 요식 자체에서 주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게끔 x를 넣어보면, 왜냐면 이식 자체는 뭐 x에 대한 제한 조건 없이 그냥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럼 0을 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3차 함수면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했을 때 G'은 fx다. 아, fx를 도함수로 하는 3차 함수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범위를 제한해 놓고, 여기서부터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gx, 여기서 정의됐던 gx라는 놈을 조사했더니 g4에서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4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x를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잖아. 원래는 제한된 조건이 없다면. 그러면 접어 올릴 부분이 생길 수 있지, 그지? 그런데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최소냐? 3에서의 함수값이 최소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를 그려봐라, 이런 얘기였거든. 그러면 근데 절대값 씌운 함수의 최소값은 x축에서 접어 올라가잖아. 그럼 함수값 자체가 대부분 0보다 그치 크거나 어쩌다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접히에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진짜로 3에서가 그 x축과 만나는 점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졌을까?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는 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1인 놈이 있겠지. 그리고 3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4에서 최소여야 돼. 그럼 4에서 극소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양이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접어 올려도 조건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루니까 3에서가 최소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 문제는 근데 요거만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꽤 할만했어. 왜냐면 율좌표를 모르잖아. 율좌표를 K라고 놓으면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로 시작해야 되지 않니? 얘를 적분했는데. 그래서 3분의 1로 놓고 원점 지나니까 X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에서 X축과 만나니까 이렇게 생긴 인수 하나랑 이렇게 생긴 인수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4에서 극소니까 그걸로 K를 구하면 되고. 그러면 또 생각보다는 할만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소를 나타내는,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해석만 됐다면 이 문제는 꽤 할만했어요. 그러면 G'은
3분의 1 두고 곱 미분하는 것보단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낫겠지. 3분의 1은 두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 x 제곱에 플러스 3k x 요걸 미분해 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배 3 플러스 k의 x 플러스 3k가 되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다 라는 걸로 가면 되는데 숫자가 좀 별로네. 으악. 전개를 하면 16 그지? 전개를 하면 4가 들어갔을 때 3분의 8 3 플러스 k 이렇게 되나? 플러스 3k 아니 그냥 k 앞에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요게 0 그럼 k를 찾자 이거야.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버릴까 그냥? 3을 곱해버리면 4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k 플러스 3k는 0. 아 깔끔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네 안 깔끔하네. 에이 이런 썩을. 5k는 24? 그래서 k가 5분의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났죠? 이거 자체가 또 fx기도 하고 구하라는 게 f9였으니까 k 넣고 9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끝. 이런 문제. 아마 이 문제는 접근이 잘 안 됐으면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4에서의 극소다라는 것밖에 없어서 미정계수 하나만 가지고 식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게 안 됐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20번이. 그 다음에 21번. 21번이 뭐였더라? 이거 모자라겠지? 내가 맨날 근데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러잖아. 이번엔 난 좀 신났어. 그래프가 진짜 많이 나와서. 다 그래프 나왔어 다. 너무 좋아. 그래프 해석하는 게 거의 뭐 끝판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인데. 함수 문제는 그냥 다 그래프로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나는 기분 좋았는데 너네는 기분이 어땠을지 모르겠다. 아, 어디 보자. 그러면 21번. 지금 얘는 y는 t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y는 2의 x 마이너스 t 제곱. 얘가 만나는 점을 ft에 그랬어. 그러면 뭐 교점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둘을 연립을 하면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했을 것 같거든? 여기서 나오는 실근 얘를 ft 당연히 t에 의해서 그게 달라질 거니까. 근데 어차피 방정식이 풀리진 않지. 뭐 한쪽이 1차 함수여도 못 푸는데 한 놈 지수가 한 놈 로그고 그리고 밑이 같은 지수 로그가 나와서 역함수인가 하고 봤는데 역함수도 아니야. 그죠? 그럼 뭐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프 어디 보자. 근데 둘 다 점근선을 건들진 않았지. 얘 점근선은 그대로 x축이고 얘 점근선은 그대로 y축인 상태에서 이제 얘는 좌우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 이동한 양은 똑같고 이동한 양이 똑같아. 그러면 아무 이동도 안 했을 때 t가 0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냐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넣으면 2 나올 거고 2 넣으면 4 나오는 이렇게 되는 놈과 아무 짓도 안 했다면 1 넣었을 때 0 나오고 2분의 1 넣었을 때 1 나오고 4분의 1 넣었을 때 2 나오는 이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t 값이 커지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작아지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왼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일단 뭐 기억, F1은 1이냐 그 다음에 F2는 2냐 그랬으니까 t 값을 준 거잖아. 이건 넣어버리면 돼요. 1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2의 x 마이너스 1에서 이게 1이 나왔다는 얘기는 x에다 1을 이제 넣어보면 이게 등호가 성립했냐 이 얘기지. 그지? 그 실근 자체를, 그러니까 x에다 넣을 놈이 ft, 이 안쪽에 있는 t는 t 자리에 들어갈 놈. 근데 여기다 1 넣으면은 좌변 1이고 여기다 1 넣으면 우변도 1이니까 이게 맞죠? 2도 마찬가지. t에다 2를 넣었을 때 그때 이 x값 자체가 2가 되냐 물어보는 건데, 역시나 2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1 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성립을 한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거는 ft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거지. 출제자가 내가 너무 어렵게 냈나? 되는 거 몇 개 보여줄까? 뭐 이러고서 이제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조건 나올 때 있잖아. 그게 출제자가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심했지? 얘다 얘들아. 충분히 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지만, 지 마음 편하려고 이제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죠. 고맙습니다. 자,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하냐? 근데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여기가 f0인 거잖아.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게 t를 0으로 놓고 그래프 그린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교점의 x좌표가 f0인 거지. 그럼 이제 t를 증가를 시켜보자. t를 증가시켰을 때 실제로 저 x좌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참인 거지. t를 이동을 시켰어. 이렇게. 그럼 지금 요만큼 이동시킨 거거든. 그럼 얘는 그만큼 올리면 되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커지죠? 커집니다. 이거 식으로는 확인이 안 돼. 나도 이렇게 풀고 나서 찝찝한 거야. 뭐 해설이 있으니까 봤어. 거기도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이건 그냥 이게 의도인가 보다 하고 나도 넘어갔거든. 근데 좀 찝찝한 게 사실이야. 이게 명확하게 뭐 식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봤어. 그랬더니 예외 없이 대신에 제일 처음 그린 그래프를 그래서 실제에 가깝게 그려놓고 판단을 한 거야. 안 그러면 그림 자체가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쁘게 그려보면 좋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지금 내가 똑같이 요만큼은 t로 하고 요만큼은 t로 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좁은 느낌이고 여기 넓죠.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곡선들은 평행하게 움직이면 어느 한쪽은 좁고 어느 한쪽은 넓어지는 게 맞아. 가끔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거든. 이거 밑이 바뀐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어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 그랬어. t가 양수일 때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는데, 이건 ft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어디 보자.
FT가 양의 실수에 대해서. 그럼 뭐 FT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그래프에서는 조금 그런가? 어디 보자. FT랑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저 그래프는 저기다 다시 표현하려면 좀 지저분할 것 같고 이거 다 다시 그려볼게. 지금 주황색 상황으로 한번 그려볼게. 살짝 옮겨진 상태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FT인 거잖아. 얘를 T랑 비교를 하래. 그래서 T보다 얘가 더 크냐? 같은 X좌표라면 비교가 되겠지. 이렇게 되냐고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럼 왜 지수로 감수 그래프 우리 이전에 했던 교재에서 여기 교점의 좌표는 못 구하지만 그 근처에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많이 물어봤었잖아. 요즘 많이 나오는 지수로 감수 문제. 지수로 감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못 구해. x1이야. 그런데 여기가 2분의 1인지 확인한 이 둘의 대소관계 물어보는 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거를 여기서는 FT랑 T로 물어본 것 뿐이야. 자, 이때 뭘로 가니? 함수값들을 비교하죠. 여기서는 이건 때려 죽어도 못 구하거든 지금. 여기서 FT를 어떻게 구해? 이 방정식에서. 그래서 그래프로 간 건데 저거랑 요거랑 비교를 하죠. 이 둘의 대소관계가 실제로 구해봤을 때 얘가 더 크다면 이 그림이 맞는 거니까 이건 참이 되는 거고, 이 대소관계가 깨지면 이거는 발레가 존재하는 거니까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이름을 붙이면 얘가 y는 2의 x-t였고 얘가 y는 t-log 2의 x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t를 넣으면 2의 t-t제곱이니까 이건 1이 되고요. 요거는 여기다 t를 넣으면 t-log 2의 t 이렇게 돼. 그럼 둘의 대소관계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 자, 둘의 대소관계. 누가 더 크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 1이 작다는 게 확인이 되면 참이지. 그지? 얘가 지금 요거거든. 이게 보라색. 이게 보라색. 요게 핑크색. 아니, 맞지? 지금 요게 요거야. 요 둘을 비교해 주는 거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이 밑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게 되냐? 1이 t-log 2의 t보다 항상 작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도 부등식으로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뭘 이용해? 다시. 그렇지,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기 편하게 로그는 절로 넘기고 1을 1로 넘기자. 그럼 직선하고 로그 함수는 그래프 비교하는 게 쉽거든. 다시 그립니다. 1,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t는 양수라 그랬어. 그러면 요거 오른쪽에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이 디귿을 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부등식이 성립 안 하는 구간이 1에서 2까지가 생겼지. 그 사이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소관계는 딱 정해져 있다고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짓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방정식 문제가 안 풀려서 부등식으로 접근했다가 그래프로 접근했다가 그래프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다 보니까 부등식이 나와서 부등식을 보려고 하니까 안 풀려서 다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뭐약 먹고 만든 거죠. 얘네들이 여기까지 못 넘어오겠지 뭐 이러고 낸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왜냐면 이게 한 단계 정도 넘어오는 건 애들이 잘 하거든. 그래도 경험치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부등식 만들어서 이거 다시 그래프로. 이거는 단계를 한 2개 정도 더 만든 거 끼워넣은 거라 좀 찍어야 된다고? 그치, 만드는 게 신기하지. 나도 항상 그 생각이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진짜 약을 하나? 문제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그치, 학생들 괴롭히는 거니까. 방금 그 멘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예전에 나한테 영화 쪽에서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 할리우드였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할리우드는 아니고 우리나라. 에이, 그건 절대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야. 물론 요즘 배우들이 다 잘생긴 건 아니지만, 에이, 나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 강의 촬영하는 것만 해도 이제 겨우 하는 수준인데. 어떤 영화였냐면, 좀 오래된 영화라서 너는 모를 수도 있는데, 류승범이 나왔던 영화야. 용의자 X인가? 그랬어. 좀 돼서 기억이. 용의자 X라는 우리나라 영화였고, 이게 일본 원작이 있어,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소설인데, 여기에 이제 주 구도가 여주인공이 하나 나와. 딸을 키우는, 되게 힘들게 딸을 키우는 이제 여주인공이 있고, 그 남편을, 너네 이거 볼 거 아니지? 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실치사 같은 걸로 죽이게 돼, 집에서 싸우다가. 근데 그 옆집에 천재 수학자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여자 주인공한테 호감이 있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뭐 티 안 나게 잘 도와주고 막 이런 정도? 뭐 사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옆집이 시끌시끌해서 가봤는데 이제 여주인공은 막 이러고 있고, 이제 이 남편 죽은 거를, 얘 천재잖아. 이걸 이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 이제 설계를 해. 그래서 시신 어떻게 처리하고 막. 그 와중에 얘 친구가 나와. 형사야.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뭐 대부분 추리 소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인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수학자가 일하는 학교로 가서 형사가 물어봐. 아무도 못 풀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울까?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야씨, 작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멘트를. 졸라 멋있는 거야.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려우냐,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우냐. 모순이죠. 모순이잖아. 아무도 못 뚫는 방패랑 뭐든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랑. 창모의 방패순이야. 실제로 한자로. 창모의 방패순, 모순. 내 결론은 그거야.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풀려.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이때 이제 내 친구가 영화를 하는 애가 있거든. 감독인데 이제 이 당시에는 조연출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자가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의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문제 푼 거 막 집에 막 널브러져 있고 막 판서가 있고 막 이래야 되니까 류승범이 수학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아무나 막 갈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이제 감독이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영화 하는 애가 이제 주변에 수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수학과 졸업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 왔는데 내가 원작을 딱 봤어. 대학교 교수로 나와. 내가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원작 보니까 너무 그냥 빡세. 그러고서 내가 대학원 선배를 소개를 시켜줬어. 그리고 이제 영화를 개봉해서 봤지. 고등학교 선생으로 나와. 아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막에 나올 거 아니야. 그 자막에 내 선배 이름이 나온 거야. 수학 자문 누구 이렇게. 아우 영화계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걔한테 막 전화해서 지랄했지. 야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야, 원작이랑 다르잖아. 그러게. 진짜 너무 억울했어. 아우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우 했을 텐데 이 새끼. 일단 공부해놔. 나중에 너네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꼭 수학과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문제 만드는 게 훨씬 힘든 건 맞는 것 같아. 자, 뭐 그건 나중에 대학생 돼서 뭐 심심하면 알바를 한번 해보시고요. 한 문제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아요. 실제로 의치한 애들이 알바해. 응. 아니 문제를 만들어. 자기들이 그래서 팔아. 응. 괜찮을 것 같지? 근데 한 문제 만드는데 졸라 빡세. 장난 아니야. 이게 교육과정 넘어가도 안 되고 답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고. 아니 그런 건 안 사지. 그런 건 안 사. 4점짜리 문제들. 강사들이 삽니다. 자, 네, 나중에 뭐 많이 바쁘겠지만 뭐 급전피를 할 때 하나씩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정수 A에 대해서 자연수면 진짜 좋았을 텐데 정수 A래. 그리고 0은 아니래. 자, 그런데 함수를 줬어. 함수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a x 제곱 이렇게 줬어. 그래프 그려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미분을 해볼 수도 있지만 x 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생겨서 원점에서 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리고 뭐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미분도 미리 해놓을까. 3x 제곱에 4ax x로 묶어보니 3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도함수를 가지는 함수야. 그런데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 값들을 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12가 되게끔 a를 찾아보래. 다행히 a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제한 사람이 처음부터 생각한 a가 하나 있는 거야. 그지? 보통 a가 2개 이상이면 모든 a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거나 a들의 합이 뭐 이렇게 나올 건데 k들은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걔네들을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게 하라고 했지만 a는 하나야. a는 그러면 이제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세 실수 x1, x2, x3가 x1과 x2 사이에 지금 뭘로 돼 있어 여기가? 평균 변화율이지. 그리고 x2와 x3 사이에 또 평균 변화율을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곱이 음이었으면 좋겠대. 그런 실수 x1, x2, x3가
대신에 어디 존재해야 되냐? 구간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까지 요 사이에 존재한대. 이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뭐 배울 때 이런 멘트가 나오디? 일단 존재한다. 정리 무슨 정리? 그렇지. 사이값 정리 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맞아. 이게 다야. 이 문제는 뭘까? 네, 평균값 정리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죠. 3차 함수니까. 네.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항상 같은 뭐를 가져? x1과 x2 사이에 c1이라는 값을 놓고 거기서의 평균 변화율, 아니 거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지점을 항상 적어도 하나는 가진다.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바꿔서 생각해 보자. x2와 x3 사이에 있는 C2도 쓰이거든요. C2라는 곳에서의 미분계수가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곳이 반드시 존재해. 그럼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해석이 쉬워져. 그런 C1, C2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거야.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는 곳이 부호가 바뀌는 곳이 극대극소. 그렇지. 그러니까 극대극소인 위치가 이 사이에 존재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름 킬러 번호인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나 여기 있어 찾아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숨길 때 이런 평균값 정리를 잘 씁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 요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아니고 그냥 존재만 한다 그랬으니까 극대이거나 극소인 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 적어도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해석 안 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네, 버리고 찍는 게 나아요. 근데 애들이 맨날 지들 생일로 찍으니까 생일로 못 찍게 답을 380으로 해놨어. 3월 80일은 없잖아. 아, 듣나? 넣어서 도청 하나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도청. 근데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찍어? 그냥 2분 해가지고 10만 넣으면 300 빼기 40A라는 식이 나와. 거기서 A만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대박. 아, 그래. 그러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자, 우리는 풀면 되지. 자, 이제 풀어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근데 문제는 A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위치가 조금 달라지지. A가 양수면 0에서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아는 길이 B로 구해봐도 3분의 4A라는 건 나오고요. 만약에 A가 음이면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뚫고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빠져나오나 여기가 2A 여기가 3분의 4A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쨌든 도함수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치? 요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 첫 번째 경우라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고 도함수도 0 넘으면 0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을 거야. 여기가 0. 그 오른쪽에 여기가 3분의 4a가 되는 곳이 나올 거고, 이거 이제 도함수 그래프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인데, k도 잔수라고 안 했어. 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k가 여기 있고 여기에 k 플러스 2분의 3이 놓이면 조건 만족하는 거지. 그지? C1이 요런 데 있고 C2가 요런 데 있으면 맞죠? 아니면 또는 여기 3분의 4a가 있었는데 요런 데 k가 있고 요런 데 k 플러스 2분의 3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어쨌든 이 식은 만족하잖아. 바뀐다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그런 점이 이 구간 안에 존재. 그러면 이제 여기서 k의 이제 만족하는 k 값들을 다 찾아서 곱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k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0 사이여야 되는 거야. 맞죠? 1차부터 연립방 정식을 풀면 이렇게 돼. 그랬더니 k가 하나 나오네. 마이너스 1 하나. 그러면 이 경우에 나오는 k랑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나오는 k랑 곱한 게 마이너스 12가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k의 범위를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3분의 4a를 기준으로 k랑 k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여기도 이제 k의 범위를 구한다고. k는 3분의 4a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쪽 거 풀면 이게 넘어가니까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니니 다시? 왜냐면 이제 요거 하나 구했거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 정수 k가 두 개가 나올지 하나가 나올지 모르잖아. 하나가 나온다면 이걸 만족하는 k가 마이너스 10이 하나가 나오면 10이 하나가 나오면 여기 나온 애랑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k가 12가 아니면 두 개가 나오면 그렇지 3하고 4가 나오면 되는 거야. 범위 안에서 정수를 싹 다 뽑아냈는데 2하고 6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2하고 6이 나왔다면 2, 3, 4, 5, 6이 다 됐겠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이건 이제 다 체크를 해봐야 돼. 요령은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k가 만약에 12라는 정수 하나만 요 안에서 나올 수 있으려면 얘하고 얘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은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은 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11이어도 되지. 얘가 11이면 어쨌든 얘는 11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12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11 아니면 11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 동시에 얘는 3분의 4a는 12보다는 커야지.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이 안에 12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13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얘가 13이어도 되지. 어차피 여긴 동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럼 12 하나만 딱 그 안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만족하는 a를 찾는 거야. 그러면 3분의 4a 2분의 3 더해. 그럼 2분의
2분의 25 고맙습니다. 2분의 27. 얘는 2분의 27? 와우! A는 8분의 75, 여기는 8분의 81 이렇게 되지. 10. 나오니? A가 10으로. 10.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지 근데. 응. 그러면 여기서는 A. 넣으면 만족 안 돼요. 그쵸. 여기다 그럼 10을 넣어보면 되지. 근데 10을 넣어보면 3분의 40. 3분의 40이면 13을 넘어가네.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문제 풀 때 운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1등급도 운이 진짜 좋은 애들이 1등급 나오는 게 여기 X 표시 보이니? X 표시 2개 보이지? 되는 걸 맨 밑에서 찾았어. 운도 지지도 없지. A가 양일 때는 안 나와. 여기서도 안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보면 안 나와. 네, 그래서 A가 음일 대로 풀어야 됩니다. 요령은 똑같아 이제. 요령은. 너네는 이런 운을 잘 아껴놨다가 수능 날 써. 내가 이런 게 찍으면 안 맞는 이유 얘기했잖아. 난 수능 날 내 인생의 모든 운을 다 갈아 넣었다니까. 그 이유로 이런 문제는 다 틀려. 이번엔 거꾸로 해볼까? 그러면 답이 저기서 나와. 안 맞아.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한 4년 전인가 다 썼어. 나는 이제 운이라는 건 없어. 이상한 거에 경품이 당첨됐는데 그 이후로는 더 안 맞아. 자, A가 음인 경우 해볼게요. 안마의자를 술 먹고 기억도 없는데 내가 결제를 했거든. 근데 두 명한테 당첨금 뭘 준대. 현금 50만 원씩.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안마의자가 필요해서 샀거든. 물론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다음날 정신 차려보니까 해피콜이 오더라고. 누구세요? 근데 어제 이거 상담 전화 주셨잖아요. 네. 그때 알았어. 내가 어제 또 뭘 샀구나. 근데 스케일이 안마의자를 산 거야. 물론 잘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졸라 깜짝 놀랐어. 평소에 뭐 김치 뭐 이런 걸 사는데 안마의자. 근데 그때 현금 50만 원 받았거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당첨이 된 거야. 세금 3분의 1 띄고 주는 거 알아? 졸라 많이 띄워. 50만 원도 세금을 3분의 1 띄고 준다고요? 35만 원, 37만 원인가 받았어. 그게 원래 내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까운지 그 3분의 1이. 아무튼 그 이후로는 더 안 맞아. 로또도 안 맞아 이제. 자, 두 번째. 그럼 되는 것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죠. A가 음인 경우로 갈 거야. A가 음인 경우라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A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것도 여기서 그나마 운이 좀 좋긴 좋았다. 여기도 두 번 풀어야 되잖아. 이것도 두 번 풀어야 돼. 결국에는 그거는 한 번에 그래도 나왔어. 뭘로 나왔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려면 이번에도 두 가지야. 이렇게 되면서 또는 0이고 여기가 3분의 4A일 때 여기서 K와 여기서 K 플러스 2분의 3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서 K가 여기서 K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나오는 K값 이때 나오는 K값 곱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0을 기준으로 K하고 K 플러스 2분의 3을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면 아까랑 똑같아서 여기서도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이제 12거나 근데 12는 불가능하지. 그러고 보니까 안 되네. 그치, 안 되지. 여기서 만족하는 K는 음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12일 리는 없으니까 결국 다 한 거 맞네.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응. 앞에서 안 됐으니까 이게 답이야. 응. 시간 제곱 풀려고 그랬으면 확인 안 했을 거야. 그지? 시간 없는데 뭐 언제 이거 다 확인하고 있어. 답이네. 그냥 갔을 건데. 아 근데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결국에. 그렇지.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네. 가자. 자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일단은 3분의 4A가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K가 이렇게 나오려면 K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3분의 4A 그 다음에 보다 작다 넘겨서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정수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게 양쪽 경계의 범위를 조사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야. 그러면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이 누구보다? 얘부터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5면 그래도 이 안에 마이너스 4부터 나오니까. 근데 얘가 너무 또 커지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4가 안에 들어가지. 동시에 얘가 3분의 4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딱 얘네 둘이 정수로 튀어나와. 아니 얘가 이 경계가 마이너스 3이면 K는 그거보다 안쪽에서 나오잖아. 이게 등호가 없잖아. K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나오지. 얘가 마이너스 3이 얘 오른쪽 경계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봐. 지금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 4가 동시에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치 동시에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이너스 4만 생각했어.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더 헷갈려. 마이너스 3.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K가 뭐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나오면 안에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게끔 이 경계를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A가 이게 간단하니까 이걸로 먼저 한번 해볼까?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요. A가.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 마이너스 2가 하나 딱 들어가지. 근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잖아? A를 마이너스 2로 넣으면 식이 성립하면 이거 우리가 찾았던 A가 맞는 거네.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안에가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3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6에다가 9 더하면 25 나오지? 이 안에 딱 들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걸.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찾았어. 어렵죠? 킬러 맞아. 이게 왜 킬러가 아니야? 이거 졸라 킬러야. 졸라 킬러.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엄청 어려워. 접근도 어렵지만 그 이유가 너무 불편해. 틀려도 되는 문제야. 근데 원래 너네가 지금 이 부등식에서 뭐 이런 정수값이 나오게 양쪽 경계를 범위를 설정한다. 이거 너네 한 적이 있어.
고1 때 연립부등식 같은 거 풀다 보면 그 안에 연립부등식이 해에 정수가 3개 나오게 해라.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한참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놀란 거야. 고1 걸 너무 많이 냈어. 집합도 좀 세게 나왔지. 아까처럼 명제. 에이? 나 2차 함수. 이게 무슨 3차 함수, 2차 함수 문제지. 여기가 더 어려운데. 네, 그래서 고1 거 소재로 좀 많이 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야, 이 사람들 이제 선 넘네 막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6월에 냈으니까 아, 그건 아니야 또. 그 6월, 9월 수능에 상관관계가 없어. 안타깝게도.